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역대 최다를 경신하면서 8,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58명 늘어난 96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방역규칙을 다시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계에 다다른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중동중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약하다 하더라도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 의료 시스템이 압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제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소 13차례 여진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여진이 앞으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신규 환자와 미중증 환자 숫자가 모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850명으로 전날보다 2,283명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국내 발생은 7,828명,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입니다. 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하루 사이 58명 증가해 역대 최다인 9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70명으로 하루 사망자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4,456명이 숨졌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9명 추가돼 누적 128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위중증 환자가 잇따르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져 86.4%포인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9.2%, 경기는 83.5%, 인천은 87.1%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 40개, 경기 63개, 인천은 11개 등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114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 역량 한계 도달 우려를 자아내는 수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1,145명으로 어제보다 335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입원 대기자는 728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는 4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내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 재택치료 환자는 모두 26,668명으로 서울이 12,143명, 경기 8,057명, 인천 1,947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런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대책이 시작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 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틀 연속 방역 패스 접촉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점심시간에는 약 150만 건의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장애가 발생한 그제 점심때 9만 건, 지난주 계도 기간의 46만 건보다 처리량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패스 첫날인 그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쿠브 앱과 전자출입 명부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질병청은 긴급히 개선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점심시간에도 사용자가 몰리면서 민간 플랫폼의 방역 패스에서 일부 장애가 발생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어제 오후 11시 39분쯤 예방접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한 직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전자출입 명부 접속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실시한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가 오늘 16일 종료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10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몇 개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보다는 모든 입국자를 자가 격리하고 PCR 검사를 해서 2차, 3차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남아공 등 11개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 역시 3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이 제한된 11개국 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내년 1월 6일까지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와 함께 3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차례 PCR 검사를 받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비로 2,99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구매비 1,920억 원과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와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구매비 1,072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먹는 치료제 선구매를 추진해왔습니다. 미국의 머크앤컴퍼니로부터 24만 2천 명분을, 화이자로부터 7만 명분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달 안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확산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사례 중 오미크론이 검출된 비율은 2.9%로 추정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4일에는 이 비율이 0.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뉴욕주와 뉴저지주,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는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13.1%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1일. CDC는 그러나 이미 지난달 15일에 오미크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34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각 14일 CNN에 출연해 오미크론 감염이 2배로 늘어난 시간을 감안할 때 확실히 미국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초기 데이터는 백신 부스트샷, 즉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력히 제시한다며 추가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3일까지 전체 인구의 60.9%에 해당하는 2억 224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접종을 한 사람도 5,443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약 7,300만 명은 백신을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이미 전 세계에 퍼졌을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감염 속도로 볼 때 증상이 이전보다 덜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발견된 나라는 15일 현재 77개국입니다. 하지만 WHO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전의 어떤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clear that as we move forward, booster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for those at highest risk of severe disease and death. 거브라야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감염 증상이 경증이라고 방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증상이 약해도 감염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Even if Omicron does cause less severe disease, the sheer number of cases could once again overwhelm unprepared health systems.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감안해 영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 적색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15일 새벽 4시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Now that there is community transmission of Omicron in the UK and Omicron has spread so widely across the world, the travel red list is now less effective in slowing the incursion of Omicron from abroad. 영국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4,500여 건으로 이 중 10명이 입원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1,093만여 명으로 세계 4위, 누적 사망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세계 7위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폴 버튼 모더나 최고 의학 책임자는 현지 시각 14일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오미크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가볍고 덜 심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중 15%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수치를 보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한 지난 8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도 오미크론 변이 사망률이 델타 변이 사망률보다 낮지만 오미크론 변이도 질병을 퍼뜨리기에 아주 적합하고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크고 역대 11번째로 강한 지진인데요. 제주도 부근에서 이 정도로 센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제주도 전 지역이 흔들린 시각은 오후 5시 19분. 서귀포 서남서쪽 약 41km 부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진원 깊이가 17km로 무척 얕아 강한 흔들림이 제주도를 덮쳤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의 진도는 5로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에서도 진도 2에서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제주도 인근에서 이 정도의 강한 지진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한반도 지진 순위 11위에 오를 정도고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도 가장 강한 것입니다. 지진이 해역에서 발생해 지진의 원인이 되는 단층대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진 전문가는 최근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에서 3의 약한 지진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진 발생 빈도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의 규모도 비례해서 상승하게 되거든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지진이에요. 경주와 포항 지진에 이어 지진 청정 지역으로 여겨지던 제주도 부근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제주뿐 아니라 부산과 전남, 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도 집안이 흔들렸다는 제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해서 피해 규모는 적었지만 여진이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먼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5시 20분쯤. 같은 시각 전국 곳곳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가정집에서는 건조대에 걸려있는 옷걸이가 심하게 흔들렸고 부산에서도 천장에 달린 전등이 흔들리는 모습이 YTN 제보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세종에서도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세종시 맘카페 거기에도 엄마들 다 소파에서 앉았다가 깜짝 놀랐다는 엄마들 되게 많더라고요. 텔레비도 흔들렸다고 그러고. 소방청에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경우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힘이 작용하는 주양 이동 단층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해일 위험도 줄어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점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4.9 지진이고 주양 이동 단층 운동이기 때문에 지진 해일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기상청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여진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건물에 가해지는 힘이 누적되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일본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이번 지진과 관련해 발령된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9분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5시간 동안 규모 1.3에서 1.7의 여진이 13차례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추가 여진이 없었습니다.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 피해는 제주시에서만 아파트 베란다 타일 변형 등 4건이 신고됐습니다.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제주 114건, 전남 37건, 이외 지역 22건 등 모두 173건 접수됐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원자력 이용시설과 제주공항, 저수지 댐 등 시설물을 긴급 점검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출제 오류 논란에 빚었던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늘로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대입 수시 일정은 당초 미룬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번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될 경우 이미 정답을 맞췄던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1점에서 2점, 100분위는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이 기존 정답을 유지할지 아니면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이 될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학2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모레 오후에서 오늘 오후 2시로 이틀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생명과학2의 성적이 빈 채로 통보됐던 응시생 6,515명의 성적표도 오늘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하루에서 이틀씩 미뤘던 대입 수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된 일정이 고지된 만큼 또 바꾼다면 추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혼란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8일까지, 합격자 등록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생명과학2 20번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 정답을 맞췄던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상위권의 표준 점수는 1점에서 2점씩 하락했고 100분위는 최대 6점까지 떨어졌습니다. 20번을 틀렸던 학생은 44점에서 46점이 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지만 20번을 마친 45점 학생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져 희비가 갈렸습니다. 45점에 남은 학생들은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고 100분위도 97에서 92로 떨어지거든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 학생들은 크게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오늘 판결 이후 이번 출제 오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아이들은 물론 어른 가운데도 여전히 주사바늘의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사바늘 대신 반창고처럼 간편하게 붙이면서 약효는 더 빨리 전달되는 패치형 주사기가 개발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대다수가 맞은 백신 주사. 주사는 개인에 따라 바늘에 대한 공포를 불러오고 실제 통증도 유발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5%는 주사 공포증 환자로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창고처럼 붙이기만 하면 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대안으로 각국에서 개발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개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길이가 7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마이크로 니들 패치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살짝 느낌만 있고 별다른 통증은 없습니다. 업체는 빌 게이츠 라이트 펀드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마이크로 니들 패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사는 피부를 지나 근육층에 투약해 백신 물질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물의 전달 효율성을 높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은 면역세포가 풍부한 진피층에 직접 약물을 투약하기 때문에 주사 바늘 같은 것보다는 그 면역 유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또 안전하게 백신 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붙이면 백신이 피부 수분으로 서서히 녹아 진피층에 용해돼 안전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주사 바늘의 통증과 공포는 없애주고 투약 효과는 증대하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사 바늘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나빠지겠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